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냐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 교통국 하시는 사업이 주 목적이 뭐예요? 안전건설 교통국 주 목적 국에서 예, 하시는 주 목적은 뭐 시민들의 안전을 네.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한 그에 따라 도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택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조직이신데, 올해 예산이 감액이 많이,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올 예산보다. 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이제 가급적 좀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사업들 그 완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주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은 도시잖아요. 도시. 네. 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서 어떤 그 예산을 짜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의 예산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본인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평택시 전체 예산이 한 지난해보다 증감을 했어요. 일단은 증감을 했는데 소통 홍보관, 뭐 감사관, 기획, 강남 경제실 외 뭐 해서 한 읍면동 포함해서 19개 실국이 있는데 증감된 국이 행정자치구, 문화국제부, 복지부, 도시주택부, 소규모 증감됐지만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문화국제부 물론 복지국은 복지국도 뭐 어려운 분들 생활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감되는 건 사유가 더 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화국제국에 대한 증감은 어떤 그 금액이에요? 대충 260억, 266억이 증감이 됐는데,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질문 드리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평택시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건설 교통국에 감액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안전건설교통국 지난해 예산이 1,818억 5,6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가 1,624억
감액이 한 194억 5,200만 원 정도 감액 예산을 세웠어요. 어쨌든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입장인데 안전총괄과 지난해 205억 6,200에서 내년도 올해 205억 6,200에서 내년도 246억 1,400만 원으로 한 40억 5천만 원 정도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 증감된 그 품목이 뭐죠? 제일 많이 증감된 것은 그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이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그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뭐 영신지구도 한 2억 8천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한 5,500만 원 이게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 영신지구는 그 지금 현재 173만 평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죠? 네,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도 뭐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뭐 지난주에 저도 이제 행정안전부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중인데 그 설계가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부터 장기간에 거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좀 보류한다거나 이거는 좀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속해서. 그거는 나중에 그 LH에서 뭐 공사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본 그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택지 개발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침수의 우려이다 그거보다는 그 위에 그 브랜시티부터 시작해서 그 평택 공단, 송탄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침수 우려에 따른 이 시설, 펌프장 시설 신설이기 때문에 그 택지 개발 지구의 LH에서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평택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올해 172억 5,800만 원이 맞나요? 예, 금년도 말까지 조성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행안부 관리 대상액이 140억 6,200만 원. 이 금액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 내지는 뭐 별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 보니까 행안부 관리 대상액이 140억에 올해 172억 정도 이월을 시키면 한 32억 정도가 2월이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금액상 보면은 네네. 뭐 이렇게 남겨서 2월 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을 남겨서? 재난 기금은 그 용도가 이제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뭐 최대한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에는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금을 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유가 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진이 재난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요? 마찬가지로 다 재난에 재난이요? 해당이 됩니다. 폭우는요? 폭우, 예, 맞습니다. 폭설, 다 재난에 해당됩니다. 가뭄,
강원도 해당이 됩니다. 자연재해죠. 네. 제가 그 칠분 발언을 올 2월 14일 날 겨울철 결빙이나 낙상 사고에 대한 그 7분 발언을 했어요. 폭설도 재난이라고 그러셨죠? 폭설. 네. 근데 그 내년도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 사고 예방 기금 내년도에 기금 지출 계획은 43억 8천만 원.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저 제설 장비 뭐 저기 도로에 저 염화칼슘 뿌리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예, 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7번 발언한 거는 사람의 안전 도보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낙상을 해서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낙상을 해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작년에 그 2022년도에 소방서 직결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그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이 다치는 사람들. 예? 여기에 대한 그 제가 2월달에 7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난 3회 추경 때 예. 의원님이 7분 발언하신 것과 관련돼서 그 인도에 제설을 할 수 있는 예. 장비에 대해서 그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해보고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면 전면 확대한다고 말씀드려서 3회 추경 때 세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구매 절차에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올해 4회 추경 시에 특조금에 2천만 원이 이제 지금 계상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한 4대 정도로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25개 동에 최소 한 대씩이라도 보급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7대를 보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8대는 뭐 추후로 내년 추경이라든가 기금을 이용해서 전면 확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전 예산도 안 세워놓고 어떤 그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뭐 예비를 갖다가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재난 관리기금도 있긴 하지만은 어떤 또 절차도 필요하고 심의위원님들 뭐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추경에 가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좋지만 본 예산 때는 항상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합의를 해야 된다. 올려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23년도에 8억하고 뭐 설해 예방 제설 자재 구입이 6억이에요. 근데 설해 예방 제설 자재 구입이 내년도께 7억이야. 1억 인상을 시켜놨어요. 1억. 우리가 평균적으로 6억 예산을 가지고 겨울철 예방을 했는데 제설 예방을 했는데 1억을 증액시킨 거죠. 1억을. 그래서 액수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제설 작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의 예산이 이제 별도 또 있고요. 그 외에 부족한 부분 이제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각 본청 송출 안출해서 7억을 기금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예산은 국장님 어떤 예산이에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또 농업정책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정 개발을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그랬죠? 네, 뭐 한 해도 재난. 가뭄.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어 이게. 이제 재난 그리고- 기금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청했었는데 별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그러면 더 갑자기 하고 가뭄으로 있고요. 갑자기 가뭄 때문에 네. 바닷물 수도작이 타 죽으면은 네. 식물이 타 죽으면은 어떻게 소화전 호수연결해서 갖다 물을 공급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뭐 거의 여름철 가까이 이제 시기가 되면 봄에 이제 가뭄이 그렇긴 심하죠. 했는데, 봄에. 근데 이제 농업 정책 6월 네. 달 정도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과장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추가로 해서 농업정책과에 가뭄 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 개발 사업을 별도 추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요청을 해라. 이거는 검토를 하겠다. 1차 추경 때 무조건 예산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선은 그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국장님이 1차 추경 예산 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여기 그래도- 안전총괄 네. 과장님 이거 1차 추경 때 예산 꼭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뭄 대비한 그 대형 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한 최근 3년간 저희가 이제 매년 뭐 10여 개소씩 해서 이제 관정을 그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이 가뭄이 이 재난을 성격으로 이제 되려면 그것이 이제 가뭄을 통해서 어떤 영농이 불리한 조건보다 좀 상향된 조건이 있어야 재난의 성격이 준해서 이제 편성을 하는데, 현재 이제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지금 신청이 예정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정 지역이 그런 사례 지역인지를 사전에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라.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준비가 돼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재난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재난기금 성격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니까, 아직은 뭐 금년도에 본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뭐 추경이라도 언제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뭐 영농이 농민들한테 뭐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럼 최선을 하겠습니다. 요구하고 심사의 어떤 결과까지 기다리려면 보통 시일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뭐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그러면-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 과장님, 이 가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농민들은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죠? 작물을 심어놓고 다 말라도 타 들어가. 근데 한 달씩 어떻게 기다리냐고. 단장 바켓에다가 물 퍼다 갖다 불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한 달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니, 목마른 사람이 한 달 동안 물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닥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제 뭐 연말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재난 기금에는 반영이 내가 안 이유 됐고, 불문하고 예. 1차 추경 때 분명히 이거 예산 세워놓으세요. 네, 그 부분은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 재난에 얘기를 해서 대한 이거 부분은 이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드리시면 안 돼. 아셨죠, 과장님? 저 관련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좀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관련 농업정책과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과 과장님 좀 오시라고.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거 1차 추경 예산 세우시는 거. 네, 농업정책과에서 충실히 저 자료 준비해서 요청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예산은 절대 결렬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 작가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그 비상급수 시설이 있어요. 우리 본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은 네,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 1억 3,48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 공원에 저희 관내에 그 대부분 이제 공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 급 비상수 사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이 네. 17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7군데? 17군데? 17개가 있고요. 정부 지원 시설이 1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점 예, 현황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재난에 의한 시설이에요? 아니면은 전시에 대한 의한 시설이에요? 이수는 주로 전시를 대비해서 급수 시설이 기존에 수도 시설이 파괴가 돼서 급수 지원이 안 되거나 할 때 이 급수 시설을 이용해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이것까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시라는 거는 사실 뭐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전시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뭐 거의 뭐 평생을 전시 없이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이 가뭄이라는 거는 해마다 어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재난이에요. 그 전시 시설에 대한 준비는 연 1억 3,4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가뭄에 대한 예산을 영원히로 올려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비상급수 시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를 가상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의원님께서 뭐 농민 가뭄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것이 대형 관정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합니다. 영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재난의 기금을 사용한 여부만 저희가 놓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재난 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관정을 개발을 하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준해서 이제 재난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오는 지역이면 당연히 이거를 뭐 기금을 사용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기금을 사용을 할 때가 한 달,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금을 이용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그 예산을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난기금 예산을 끄집어다 쓰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안 쓰게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말씀드리지만 아까 저희가 그 해당 지역이 그게 관장이 필요한 거는 실무부서 농업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서 거기 지역에 필요한 거는 뭐 다시 뭐 자료를 준비를 해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게 되는 대로 빨리 최대한 빠르게 저희 검토를 해서 그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포 수질이 몇 등급 나와요, 과장님? 내가 짧게 하려는데 시간이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평택포 수질이 몇 등급 나와요? 정확히는 제가 농업용 용수가 몇 등급으로 활용해야 됩니까? 기본 농업용 용수가 4등급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평택구 수질이 지금 4등급 이상이에요. 농업용 용수로도 활용을 못할 정도로 수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질을 이용해서 농업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농업에 대해서? 말씀 잘 뭐 이해했고요. 이제 다만 드리는 말씀은 농업 이제 관정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필요한 농업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하니 필요하다고 안전총괄과로 요청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연 그 요청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이제 그 관련 부서에 그런 필요한 그런 서류를 준비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뭐 5월, 6월까지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기금 사용 여부를 심의회를 거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그 문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독촉을 해서 빨리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까 질의 시간에 내가 사실은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중육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도 손학명 의원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가뭄이라는 거는 해마다 이제 더 심하냐 덜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대략 그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디가 해마다 관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들은 가뭄이 예를 들어서 났는데 가뭄이 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순위에 밀려서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올린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 막상 가뭄이 와가지고 그때 가서 심의를 한다? 이거 늦어요. 관정이라는 거는 파는 기간도 있고요. 그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이 기한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그러면 심의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 관정 파는 기간이 있죠.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손학명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 그러면 아니 7월 달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뭄 왔으니까 몇 개 신청할게요. 심의 오고 나중에 그거 관정 파고 그러려면 그 해년도 올해 해년도에 그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대략적으로 전년도서부터 계속 사업의 양에 의해서 안 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그 농업정책과에서도 그걸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그래서 대략 몇 개 몇 대 정도를 올해 파야 되니까 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워낙은 그게 확보가 돼야만이 그 또 그 입찰을 하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던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또 파는 기간이 나오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를 대비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그때 가서 해라? 글쎄 그건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촌을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뭐 국장님이야 퇴직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올 여름에 현장들을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새로 오시는 국장님하고 현장을 지금 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 그때는 아셔요. 농민들의 그 터들어가는 심정을.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뭐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뭄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금 활용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뭐 당장 12월 내든 1월이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요청을 더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바로 심의를 거칠 겁니다. 이게 관정을 파는 게 그냥 가정용 관정 파는 게 아니에요. 농업용 관정을 파가지고, 예? 농업용 관정을 파가지고 그 일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관정이 아니라고 이게. 이해하세요? 네,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서에서 빨리 검토해서 추가 자료 보충해서 보완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로까지 좀 하겠습니다. 건설 도로가도 한 34억 8천 한 35억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가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규 사업 위주로 많이 이제 삭감이 된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기존에 있던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감액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하려고 그런 사업 위주로만 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 1-17호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그 사업은 일단은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하고 뭐 심도 있게 더 얘기를 나눴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부권 공영 차고지 진입로 부분까지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차고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도로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 재정비에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이제 요청은 할 겁니다. 근데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뭐 도로 개설은 즉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그 1회 추경 시에 1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돈 어디다 투입했습니까? 100만 원이라면 국도 1호선 브레일시티 간 중로 1-17호선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 연결 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 시 필요 예산 1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그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돈을 그럼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는 없었는데 아마 출장소에서 한 건지 이제 확인은 아마 해보겠습니다. 출장 쪽에서 했을 예,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뭐 설계 용역비로 하면 1억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좀 해서 뭐 보고 드리도록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 출장소에서 1억을 확보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 10월달에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그거 외에는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뭐 실링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신규 사업 자체에서는 설계 용역 단계까지만 진행하는 거고 현재 보상은 전체적으로 저희 것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새로 보상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 지금 추진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도 그 급한 사업 아니에요? 거기 예, 지금 시간 뭐 몇 년 가도 상관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은 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뭐 아니, 진행하고 준공을 있는 하면 뭐냐고 차가 다닐 데가 없는데. 예, 말씀을 이제 잘 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기 교통영향 평가 한번 다시 받아보실래요?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럼 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거기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기존에 거기 지금 뭐 중기차 단프차들 막 역주행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험한 지금 그 도로예요 거기가. 그러면은 그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저기 국장님하고 송출 건설 도시과장님하고 송출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해서 아침 8시부터 출근 시간 8시 반 9시까지 그 현장 한 3일 동안 한번 가서 보시자고. 어떤 상황인지. 왜 급한지. 도로 개설이. 예, 그래서 이제 급한 건 이제 저희도 그런데 이제 이 도시계 이제 정비가 돼서 결정이 되려면 그럼 이제 아니 시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 수소 차고지, 충전소, 전기 충전 차고지 이런 시설을 꾸미면은 기본 시설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 국일에다가 거기 지금 관광버스 회사인가 무슨 관광인지 거기 차고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기사분들 만나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상황인지? 더군다나 공영버스가 다니는 그런 차고지인데 그런 열악한 도로에다가 어떻게 그 차고지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기 박상철 국장님 말년에 여러 가지로 제가 과제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예, 도로- 저희가 조속히 도로과장님, 예, 건설도로과장님 문제 많아요 여기. 예산 잘 만들으셔야 될 거예요. 출장소하고 잘 뭐 협의를 더 진행해서 조속히 1-17호선 이 일부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임시 도로라도 만들어 놓으시던데 하셔야지. 그 도로 가지고 이용한다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음벽은 도로관리과인가요? 건설도로과인가요? 용의동 방음벽. 도로관리과. 시설. 그건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요. 도로 건설도로과는 관여 안 돼요? 저희들은 이제 광역도라든지 간선도로를 할 경우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전력 환경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방음벽이 필요하다 판단되면은 저희가 이제 설치까지는 해가지고 도로관리과 인수인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방음벽이라는 그런 개념은 소음을 차단시키는 벽체잖아요. 그죠? 예, 방음벽.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음을 차단시키는 벽체. 그런데 완충녹지하고 같이 있어요. 방음벽하고. 그 완충녹지 역할은 뭡니까? 도로에서 볼 때. 완충녹지도 뭐 비산 먼지나 소음, 분진 뭐 다 좀 그렇죠. 막기 위한 시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거 할 때 그러면 같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가 공유지예요, 세유지예요? 공유주입니다. 공유지죠. 그 방음벽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음벽 안쪽으로, 울타리 안쪽으로.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생활체에 대한 그 공동 울타리거든요. 안전지대, 안전한 뭐 이런 보호 차원에서. 근데 완충녹지가 방음벽 안으로 들어가 있어. 그럼 일반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완충녹지를? 못하죠. 이제 못할 걸로 그런 판단이 시설이 지금 평택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데 가이드레이 그 안전 철제가 또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한 건가? 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방음벽은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적으로는 이제 각종 개발 사업할 때 아까 이제 뭐 대규모 뭐 도로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그 조건에서 이제 이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쪽으로 해서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었으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소음에 대한 아마 민원이 아마 지속되다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받을 때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가드레일은 보면 이제 굴곡부가 됐든 사고 위험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량이 이제 추돌해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가드레일 물론 안전상에 필요한데 가드레일가 먼저 방음벽이 된 상태에서 가드레일이 나중에 작업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무용지물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름에 그 사이에 제초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제초 작업하기가 풀이 막 사랑캐까지 올라와도 그거는 이제 도로관리과 얘기할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님 그거 방음벽하고 완충녹지 그 문제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도 같이 고민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관리과 올해 제초 예산이 얼마 정도 저희가 투입됐어요? 네. 올해 이제 그 본 예산에 1억 8천을 반영을 했었고요. 네, 추경에 또 5천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그 제초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작년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편성되지 않았던 항목을 올해 좀 반영을 좀 했었습니다. 내년도 일단은 1억 8천에 대해 예산은 이제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저 위원장님 고덕 쪽도 많이 그 제초 작업 많이 됐죠? 어디 강정구 의원님 서부 쪽 제초 작업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 김영주 의원님 북부 쪽은요? 제청됐습니다. 제초 작업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민들께서 보행을 할 때 굉장히 그 장애가 돼요. 제초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장애가 되고 또 아침에 일찍 다니시는 뭐 운동 삼아서 조깅을 하신다든가 뭐 도보를 하시다든가 이럴 때 또 이슬도 신발에 묻고 여러 가지 등등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이제 접해는데 그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그 제초 작업 예산은 감액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증액을 시켜서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편리한 거리 도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충동 지하차도는 이게 송출 적인가요? 지하차도. 네,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중앙지하차도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송출해서 똥줄이.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내년 1월까지 아마 될까. 그다음에 아까 2층 지하차도는 이제 설치가 안 돼서 송출 가능이지만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설치할 계획을 아니 어느 날 했습니다.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 벽 지하도 벽체가 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흰색 타일로 돼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제거를 다 하시더라고. 네, 중앙지하차도 같은 게 이제 한 10년 됐는데요.
계속해서 탈락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부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이게 진동이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타이류 자체가 그 지하철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 시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선택을 때는 잘못한 거죠. 아마 진동이나 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일단 이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좀 철거를 해서 벽면에 대한 이제 보수 공사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뭐 여기 저 건설도로과에 계시지만은 지하도 개설을 할 때는 어떤 그 벽체에다가 이게 뭐 돌을 붙이든 타일을 붙이든 붙이는 어떤 자재는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안전건설 교통국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 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 이윤아 의원님도 그렇고 이경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 좀 의회와 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그 집행부 간에 좀 소통이 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저 좀 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 생활을 하고 이제 거의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거의 제가 받았던 업무 보고는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상임위 개최하기 단 며칠 전에 이렇게 거의 통보식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특히나 그 소사벌 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이었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월부터 지금 12월 그 사이에도 그 사업 개요를 보면은 10월달에 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 승인 완료. 경기도 택시교통과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11월달에 이제 투자 심사 완료 예정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7월달에도 뭐 토지 매입 완료했던 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뭐 저 혼자만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안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단 한 건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좀 소통이 다시 좀 원활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소통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예산 사업 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의 안전문화 운동 운영 42페이지고요. 이것도 길게 보면은 43페이지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42페이지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금년에 7번의 캠페인을 했다고 하셨어요.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총 어떠한 캠페인을 하셨죠? 한 1월 통보시장에서 했던 안전보안관 32분이 그 우리 동네 위험 요소 신고라든가 그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시민 안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 그래서 이제 그 홍보 팜플렛하고 그거에 따른 걸 이제 나눠주면서 그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보시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강 걷기 대회, AK 프라자, 평택역, 평택항 여객터미널
이런 곳에서 이제 매월 가급적이면 매월 1회 정도를 이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금년에 11월 달까지 7차례 정도 했습니다. 7차례요. 예. 되게 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안종문화운동 협의회가 언제부터 정확히 하셨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최초 구성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뭐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그 시기를 거쳤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이제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들어갔고 특히나 이제 안전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늘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협의회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7번의 캠페인 정도라고 하기에는 좀 성과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이 안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뒷페이지도 보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 모니터 봉사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도 다 방문해서 그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위주로 해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한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저희가 나갑니다. 강사가 강사가요? 저희가 섭외를 해서 네. 그 학교 신청을 이제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1년치의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방문해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지금 여기에 있는 42페이지 있는 거와는 별개로 지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분과가 5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도 분과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히 몇 번 정도 회의 개최되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금년에는 이제 분과 회의는 1회 했고요. 그다음에 총회 한번 했고 5월 달에요. 예. 그렇게 해서 총회 한 번, 그다음에 분과회 한 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 유지 관리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4대를 총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히 어떠한 곳에 지금 이 관용차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 그대로예요. 42페이지요. 아, 42페이지. 저희가 이제 관용차가 안전총괄과에 4대가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 쪽에 있고요. 각 팀별로 이제 차량이 4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 팀별로 4대씩이요. 뭐 팀별 5개 팀이 있는데 네. 팀별로 총 다 있는 건 20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뭐 다음 것도 일단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도 이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서도 지금 매월 4일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2023년도와 24년도에도 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달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 내역도 보면요. 네. 근데 제가 뭐 찾아봤는데 2020년 후로 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때는 아마 코로나 시기라 이 행사를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쳐도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에만 한정을 했었을 때도 지금 뭐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갖고 계시나요? 현 자료는 없고요. 금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금년 포스트 코로나 해제되고 금년부터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올해는 아예 드리겠습니다. 안 했다는 것이네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네, 기록을 갖고 계셔야 뭐 됩니다. 올해 8회 정도 한 걸로. 예. 그 현황은 따로 네, 제가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중이용 시설 위주로 많이 실시를 했고요. 뭐 평택역 광장과 이제 각종 이제 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통복시장, 그다음에 이런 공원, 장당 공원에서도 했고 총 8회 정도 이렇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8회를 하셨는데 뭐 관련된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전혀 홍보에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행사를 하면 기사를 좀 송고를 하고 하는데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같은 경우 5월달에 총회 개최한 건 기사 나온 건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전혀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나 이제 신문사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기록 관리나 홍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활동 전반적인 내역에 관해서 자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이제 행정지원에서 건설사업 행정지원에 등록 수첩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2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이제 100불을 했다는 얘기인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죠?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딱 정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변경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해주거나 신규 뭐 바뀌거나 할 때 새로 만들어주는 사항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여유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뭐 재고가 남았다 그랬으면 이제 그걸 같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 시에 이제 수첩을 다시 따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100부씩을 하셨는데 굳이 300부까지 할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다. 한 번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300부를 맞췄는데 여기서 또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은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폐기는 아닙니다. 계속 갖고 쓰고서 그걸 뭐 저기 다음에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체들이 변경 사항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더 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지금 배부가 되는 건가요? 배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업지 변경, 뭐 아니면 면허 변경이라든지 신규자가 뭐 다른 사업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 저희들이 새로 저희 시에 사업 건설 면허증을 갖다가 발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96페이지 그 산출 내역 보시면요,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위탁 단가 계약에 지금 산출 내역 및 요구 사유에서는 1억 8천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좀 유지관리비 예산을 좀 증액하기 위해서 1억 8천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하다가 가정해서 1억 5천으로 좀 올해 예산표 23년 예산 대비 증액되지 않은 동일한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산출 내역이 잘못된 네, 거네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에서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4,000원에 500장 해가지고 지금 200만 원 나와 있는데 한 장당 4,000원인가요? 예산 요구한 건 이제 장당으로 해서 그 지금 이제 4,000원씩 해서 500장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에 4,000원이요? 그 리터마다 그 용량이 틀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건 이제 한 장당으로 되죠. 이거 100리터짜리면은 종량제 봉투는 아니겠네요. 종량제 봉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요? 지금 종량제 봉투 평택시에서 75리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상 나와요? 오늘 의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네, 예. 맞- 100리터짜리 제작을 하다가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75리터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도 4,000원 단가 너무 높게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75리터짜리가 1,880원인데 한 장에.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